어원을 알아볼까요? 마지노선, 하마평, 무자비, 함흥차사, 무대뽀, 환양년, 숙주나물, 말짱도루묵, 한참동안. 마지노선. 이게 마지노선이야.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는 뜻의 마지노선. 1927년부터 1936년까지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한 대규모 요새지대입니다. 이 요새는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마지노선은 무려 160억 프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은 벨기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940년 독일은 낫질 작전이라는 전략으로 벨기에의 아르덴숲으로 우회에 침공했고, 이 거대한 방어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어선이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하마평. 하마평이란 관직에 오를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소문을 뜻합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에 유래했는데, 당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고, 궁궐 근처에 있는 하마비 앞에서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주인이 말을 타고 내려 보리를 보는 동안 가마꾼이나 마부들은 주로 출세나 진급과 관련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마비 부근에서 나눈 인물 평가가 하마평으로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관직 임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의 시장, 국회의원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누가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무자비. 장기를 둘 때 한쪽은 초나라, 다른 한쪽은 한나라 장기말을 사용합니다. 초나라는 항우, 한나라는 한고조를 상징하죠. 한고조의 아내 여태우는 남편이 죽은 후 권력을 잡고 잔인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특히 그녀는 후궁척 부인을 질투해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멀게 한 뒤 말을 못하게 하여 돼지우리에 가둬 인간 돼지라 불렀습니다. 여태우는 자신의 잔인함이 역사에 남을 것을 두려워해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 자, 비. 무자비의 뜻은 글자가 없는 비석을 말합니다. 결국 그녀의 잔혹함을 빗대어 무자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무자비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함흥차사. 심부름 보냈더니 오지도 않고 함흥차사구만. 함흥차사는 심부름을 간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까지 왕위를 차지하니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가 분노하여 함경도 함흥으로 가버렸죠.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함흥으로 차사를 보냈던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의 행위에 분노하여 함흥에 머물렀고, 차사를 보내도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후 함흥차사라는 말은 소식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사는 무슨 죄야? 무대뽀. 이거 완전 무대뽀 아이가? 거칠 것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을 보고 무대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임진왜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철로 만든 총을 철포, 즉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시타라가하라 전투에서 철포 없이 무작정 싸운 병사들을 두고 무철포, 즉 무대포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죠. 종종 무대포 정신이나 무대포 근성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환양년. 한양녀라 손가락질? 남자들이나 잘하세요. 병자호란 여인들의 절규를 아시나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약 50만 명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많은 여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 때문에 조선의 여성이 씨가 마를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조선은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했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올 환자와 고향 향자를 써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군대에 의해 겁탈을 당했거나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행실이 정숙하지 못하다는 편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환양년은 환양년이라는 비속어로 변해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숙주나물. 나물이 왜 이리 빨리 상해? 꼭 신숙주 같구만. 그는 조선 초기의 정치가이자 학자로 세종부터 성종까지 6명의 왕을 보좌한 명신입니다. 특히 세종은 그를 매우 신뢰하며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죠. 신숙주는 세종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고 외교사절로 일본에도 다녀오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 단종을 신숙주와 성산문에게 잘 보필하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죠. 그러나 세종이 사망한 후 신숙주는 수양대군 후에 세조와 손을 잡고 사육신이었던 친구 성산문과 결별하게 됩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쿠데타인 계유정난이 벌어지면서 신숙주는 정치적 현실과 생존을 위해 세조를 지지하며 1등 공신이 되었고, 결국 단종의 죽음까지 동조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그는 변절자로 불리게 되었죠. 신숙주는 뛰어난 명신이었지만 역사 속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물이 쉽게 상하는 성질과 변절자인 신숙주를 빗대 숙주나물, 숙주나물의 어원인 신숙주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말짱도루묵.
이틀 고생한 게 말짱도루묵이 돼버렸어. 말짱도루묵은 어떤 일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포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났을 때 선조임금께서는 북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성이 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피난하느라 나라님이 고생을 하시니 이 생선을 먹고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싱싱하고 담백한 생선 보니 식욕이 당겼는데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난생 처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은 선조임금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이 고기를 은어라 부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피난 중에 먹었던 목이라는 생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생선을 먹었는데 이전과 달리 맛이 없자 선조가 그전에는 굉장히 맛있더니 지금 보니 맛이 아주 형편없도다. 이 고기의 이름을 도로목이라 불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은어라 불리우던 생선은 도로목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목이 도루묵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 영상 올린 게 말짱도루묵은 아니겠지? 한참 동안 어원은 왜 이제 오셨어요? 한참이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공문을 지방에 보낼 때 사람이 직접 가야 했고 긴 거리를 가기 위해 중간중간 쉬어가는 곳을 역참이라 불렀어요. 한참은 원래 이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를 의미했는데 한참의 거리는 25리 즉 10km였어요. 이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참과 한창을 혼동할 수 있는데 한창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가장 활발한 때를 뜻하니 한참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